하나 새로운 게 터져 나왔어요. 당시에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유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포폴 투약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찌라시 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마약 수사 당국이 포착을 하면 내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잡으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하든가 아니면 약하다, 초범이다, 그럼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그 연예인이 누구다라고 신문에 공개가 되죠. 그런데 마약 수사가 아니라 비운털 박힌 연예인을 특정해 놓고 막 털다가 그러니까 사찰을 하다가 결국 야 프로포폴을 좀 투약한 것 같아 하면서 찌라시에 흘려버리고. 그럼 이게 수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을 망신주게 하고 이미지를 폄훼해야 되니까 이 찌라시를 유포해라. 이런 것들을 정권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 기사를 만드는 가짜 기사를 만드는 인터넷 언론사 포인트 뉴스 이것도 설립했잖아요. 네, 국정원이 설립을 국정원이 했죠. 설립을 했고 국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청와대까지 충분히 합의된 내용으로 지금 추정되는 흐름들이 그렇죠. 뭐 2012년에 이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문건에서도 이게 크로스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가요? 이런 관련 문건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1년 12월에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이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했다. 이것을 이제 국정원한테 지시를 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냐면은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진영 수석이에요. 11년. 그리고 최금락 씨가 당시 홍보수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청와대가 국정원을 통해서 이러한 왜곡 날조된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면 당시에 그 수장이었던 최금락, 정진영 두 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특정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특히 마약류 프로포폴 투약설 이런 것을 정권 차원에서 그냥 문학의 연예인이잖아요. 그런 연예인한테까지 이렇게 했어야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저거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지금 그 알인 거죠? 그 알? 일본 그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맞아요. 이런 것과 다를 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우리 뇌를 자극적인 한쪽으로 쫙 몰고 가서 특정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특정 세력의 좌파 연예인을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 이게 등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관동대지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국정원이 뭔가 이 연예인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좌파로 낙인을 찍고 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같은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놀라운 게 두 개인데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는 청와대에 은밀히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 정황이 지금 나온 거 하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말할 때가 다가왔어요. 뭐 말을 해야 돼요. 범죄적 행위죠. 이게 무슨 과거 적폐 청산이에요. 전혀 적폐가 아니죠. 두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광고 말씀하실 때 광고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 심리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2015년에 미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터진 게 2015년 최근이죠. 이 호프만 보고서라는 게 터지는데 그러니까 콴타나모 미군 기지라든가 테러리스트들을 잡아놓고 고문을 하잖아요. 아직도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인간이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잖아요. 사실은. 고문의 효과라는 게 실토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국방부가 심리학자들에게 용역을 줬던 게 밝혀져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국정원의 이 댓글 행각에 심리학자들의 자문이 있었다. 그냥 이 합성사진 이런 게 막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미지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 대중들이 여기에 좀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동요할까요?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았다고 이거 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그 자문한 그 교수들도 가치를 상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이게 일제 강점기에 731 부대나 여기서 이제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퍼뜨렸던
우물 독약 유포설과 연예인 좌파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저기 MB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네네. 밖에 계신 PD 팔짱 끼고 있지 말고요. MB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물어보게. 이게 범죄 행각인지 아닌지. 예, 네. 계속 팔짱 끼고 계시네. 아니 근데 이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합성 사진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세요? 일베에서 일베에서 코알라 이렇게 합성 사진 이것도 당시에 국정원에서 그 어떻게 하면 영정 사진의 권위를 최대한 떨어뜨릴 떨어뜨릴 수 수 있는가. 있겠냐, 방법이 뭐냐 이런 거를 심리학자들한테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건 참을 수 없다 진짜. 자문을 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 대상으로 강의 특강을 한 번 한 교육을 적이 했다.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예,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른바 예. 그 이명박 정부가 판단하기에 자신의 정권 유지에 좀 방해가 될 만한 연예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정치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아니 그 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요 용서해 줄게요. 네? 우리 별로 용서해 주자고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은 그때 불가피하게 나는 정권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자문을 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백을 하는 순간 우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의 주체는 아니었거든. 범죄 행위의 주체는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 보고서를 내라 그러는데 목군형이 포도청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고 자백을 하면 네.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하면서 했던 행위들을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뭘 자문을 했다. 그 과거사의 이제 소극적 부역인데 그렇죠. 예, 부역이죠. 자기 고백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용서될 수 용서하고 있는데 화해하는 법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진행을 해놓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는 그쪽 측의 정치인들은 자살의 원인은 가족사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국정원 문건에서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로 이거를 돌려라. 또 폄훼하는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그 그 문제가 문건이 됐던 나왔잖아요. 문성근 씨, 김여진 씨 합성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 네, 떠돌아다니는 그 사진도 심리학 이론을 이용했다는 건데요. 세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권위를 훼손하고 두 번째 단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렇게 했어라고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고립시키기. 그다음 단계는 뭡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괴별스의 환생 같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나치와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선전선동에 대해서 대중심리에 또 대가들을 동원했고 유태인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또 생체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떠도는 사진들이 보면요 굉장히 좀 서툴기도 하고 좀 저열하거든요. 일부러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게 또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그 각인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B급 B급 정서가 정서.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예. 그 15년 전 지하철에 보면 화장품 광고 내가 몇 번 여기서 인용했었는데 화장품 광고에 있으면 아리따운 그 여자 연예인이 화장품을 선전하잖아요. 그거를 이 광고 회사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 코에다 지하철 예, 담배 그때. 구멍을 코에다 뿅 내요. 아 진짜요? 예쁜 사진은 보지 않는데 예쁜 얼굴에 담배 구멍이 퐁 찔린 건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약간 네거티브를 접합시키면서 자극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도 좀 정확한 자신들의 판단하에서 촌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게 네, 광고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네. 이게 정설인 게 오길비라는 대가가 예. 미국에서 아주 중소기업에 싸구려 광고를 내는데 어떻게 주목도를 높일까 하다가 이 그 광고 찍으러 가던 길에 약국에서 안대를 하나 사서 모델에게 안대를 딱 붙였는데 엄청난 트래픽, 주목도를 이끌어내요. 그럼요. 이 지금 말씀하신 이 효과가 바로 코에 담배 연결되는 뿜어내는 거. 이론이 있어요. 그런 사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그러면 예. 그거 제가 아이디어를 줬거든. 아이디어를 줬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광고 그리고 갖다가 무슨 끈 붙여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저기다 끔을 붙였어? 껌. 껌 아니 껌? 누가 저기다 껌을 붙였어? 근데 이 화장품 사이겠네. 어쨌든 암울합니다. 너무나 세상에. 심각한. 이게 어떻게 과거 적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옆집에 우리 동네에 계신 분이 4년 전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복이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비유가. 그러면 맞아요. 예. 도둑질 3년 전에 도둑질한 거 갖고 도둑질했다고 신고했거든. 예. 그랬더니 자기하고 평생 감정이 안 좋아서 보복한 거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미군 기지라든가 예. 테러리스트들을 잡아놓고 고문을 하잖아요. 아직도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문 불법, 기술이라고 예. 하는 게 얼만큼 인간이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고문의 효과라는 게 실토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국방부가 심리학자들에게 용역을 줬던 게 밝혀져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국정원의 이 댓글 행각에 심리학자들의 자문이 있었다. 어머머. 그냥 이 합성사진 이런 게 막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미지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 대중들이 여기에 좀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동요할까요?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았다고 한 이거 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줘야 그 되고요. 자문한 그러겠네요. 그 네. 교수들도 네. 가치를 상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네. 이게 일제 강점기에 731 부대나 예. 여기서 아니, 이제 관동 대진 네. 때 우리 맞아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메카시. 관동 대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요? 국정원이 뭔가 이 연예인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예. 좌파로 낙인을 찍고 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같은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놀라운 게 두 개인데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는 네. 청와대에 은밀히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 정황이 지금 나온 거 하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말할 때가 다가왔어요. 뭐 말을 이건 해야 돼요. 범죄적 행위죠. 이게 무슨 과거 적폐 총산이에요. 전혀 적폐가 아니죠. 두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광고 이 말씀하실 때 광고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 심리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2015년에 미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터진 게 2015년 최근이죠. 이 호프만 보고서라는 게 예. 터지는데 네. 그러니까 콴타나모 하나 새로운 게 터져 나왔어요. 당시에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이 유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포폴 투약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찌라시가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마약 수사 당국이 포착을 하면 네. 내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잡으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하든가 예. 아니면 약하다 초범이다 그럼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그 연예인이 누구다라고 신문에 공개가 되죠. 예. 그런데 마약 수사가 아니라 이 비운털 박힌 연예인을 특정해 놓고 막 털다가 그러니까 사찰을 하다가 결국 야 프로포폴을 좀 투약한 것 같아. 하면서 찌라시에 흘려버리고. 그럼 이게 수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을 망신주게 하고 이미지를 폄훼해야 되니까 네. 이 찌라시를 유포해라. 이런 것들을 정권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 기사를 만드는 가짜 기사를 만드는 네. 인터넷 언론사 포인트 뉴스 이것도 설립했잖아요. 네, 국정원이 설립을 국정원이 했죠. 설립을 했고 예. 국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청와대까지 충분히 합의된 내용으로 지금 추정되는 흐름들이 그렇죠. 뭐 2012년에 이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예. 문건에서도 이게 크로스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가요? 이런 관련 문건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1년 12월에 예.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이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했다. 이것을 이제 국정원한테 지시를 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냐면은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진영 수석이에요. 11년. 그리고 예, 최금락 씨가 당시 홍보수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청와대가 예. 국정원을 통해서 이러한 왜곡 날조된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면 당시에 그 수장이었던 최금락, 정진영 두 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그렇죠. 특정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특히 마약류 프로포폴 투약설 이런 것을 정권 차원에서 예. 그냥 문화계 연예인이잖아요. 그런 연예인한테까지 이렇게 했어야만 했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저거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지금 그 알인 이 거죠. 그 알? 일본 그 대지진 때 네.
조선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맞아요. 이런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우리 뇌를 자극적인 한쪽으로 쫙 몰고 가서 특정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 특정 세력의 좌파 연예인을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 이게 등치가 되는 거예요.